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오늘 노홍기 선생님과 두 번째 영상을 찍습니다. 서울에 또 놀러 왔습니다. 네, 대구에 계신데 이제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뭔가 열공을 하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그 주제도 좀 좋은 내용 같아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냥 짧게만. 네, 어떤 주제입니까?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듣고 왔고요. 네. 어떤 그룹에서 회의나 미팅 같은 거 하면서 어떻게 그 참여자들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런 걸 돕는 사람인데 네. 회의 같은 걸 잘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네.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공부를 하고자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신 거잖아요. 예, 뭐 큰 뜻은 없었고 그냥 네. 들어두면 도움 되겠다. 뭐 네. 요 정도의 마인드로. 그러니까 퍼실리레이터라는 단어만 네. 우리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상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입니까? 퍼실리테이트는 영어로 촉매제, 네네. 뭔가 더 잘 높게 한다거나 네네. 뭔가 그런 어떤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제. 네. 한국말로도 어렵구나.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을 퍼실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죠. 한국말은 안 쓰고 네. 한국말도 막 만들면 충분히 이끌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뭘 써야 되지? 어쨌든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잘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뭔가 도와주는 역할?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 교육을 받으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런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 막 기업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 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상 대화에서 어떻게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도움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니는 교회가 좀 작은 교회니까 뭔가를 회의를 하고 뭐 이럴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잘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근데 지난주에 처음 저기 금요일에 와가지고 배웠을 때는 네. 좀 너무 뭔가 기업에서 필요한 것 같고 좀 나와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돌아갔었는데, 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 어떤 그런 방법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동기부여가 됐었어요. 그분이 저 뉴스엔조의 글을 읽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퍼실레이터 교육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일반 대기업이나 뭐 어떤 기업들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회의를 더 잘 하기 위해서. 네. 되게 많이 왜냐면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모든 모임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배워서 각자의 속한 모임들이 좀 잘 운영될 수 있게 네. 하려고 다들 공부하는 거잖아요. 교회만 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주제인데, 왜냐면 저희가 대화를 주로, 특히 개신교는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가 예배만큼 혹은 예배보다 어쩌면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을 만큼 개신교 특징이 대화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도 신학교 다니거나 뭐 어떤 커리큘럼에서 배워보거나 훈련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네. 우리도 안 그래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뭐 교회 요새 답답한 거 많고 한데 그 위에서 뭐 개혁을 하자니까 위에 분들을 개혁하고 뭐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래에서의 개혁의 어떤 발판으로서 이런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민주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또 회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교회가 좀 더 좋게 바뀌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 소그룹 리더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운영하는 분의 역할이 그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인드가 일단 탑재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모임,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아주 단순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브레인 라이팅이라 그래서 그 방법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포스트잇에다가 네. 우리가 뭔가 회의를 하면은 보통 네. 뭐 의견 내보세요 이러면은 더 막히잖아요. 그냥 진행 안 되고 갑자기 이렇게 딱 물어보면 그러니까 뭐 말하는 사람만 하고 네. 좀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늘 말하던 사람 아니면 좀 직책이 있는 사람만 의견 내고 근데 이제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걸 사용하면 각자 뭐 포스트잇에다가 3장씩 써서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견 뭐 뭔가의 주제에 대해서 뭐 요번에 수련회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뭐 이러면 일단은 각자 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쵸. 뭔가 말을 막 하는 게 먼저 아니라 하기 전에 그러면 생각을 이제 정리할 시간을 그쵸. 누구든지 뭐 좀 소심하다든지 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일단은 3장씩을 다 같이 내니까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일단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말로 하면은 말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직책 높은 사람의 말이 좀 더 비중이 높고 그쵸 그렇게 되는데 다 같이 하나씩을 3개씩을 이렇게 내니까 이제 한 표의 개념으로 또 그런 것도 좋고 예,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볼 그런 내용이네요. 예, 포스트잇에다가 그렇게 낸다는 그 자체가 아주 또 유용하더라고요.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같이 하니까 구글 폼을 쓰던가 뭔가 하여튼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짧게 어떤 포인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같이 모아둘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좀 주일 우리 카페나 이런 데 모임에 간단한 한 줄 코멘트 같은 것들을 모아놔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뭐 문서화되니까 그것도 또 의미가 있고 예. 브레인 라이팅 쓰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브레인 라이팅 스토밍이랑 다르다고 하던데 뭔가 브레인스토밍은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의견 내는 거니까 그런 거랑 다르게 쓰는 거니까 또 누구든지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언어로 하여튼 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건데 그게 아니고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한다거나 다른 언어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몇 명 모였을 때 혹은 카메라를 켰을 때 좀 낯설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언어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숙련도 그리고 어떤 여러 명이 모였을 때 분위기에서 말하는 거 오는 체감이 좀 난이도가 다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조금 고민들이 필요하긴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 하니까 약간 전문성 있어 보다.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은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길섭교회 몇 번 이렇게 참석하면서 느꼈던 거는 목사님이 이런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길섭교회는 이런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런 개념이 좀 탑재되어 있다. 안전한 공동체, 좀 의견을 자유롭게 좀 말할 수 있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길섭교회. 몇 점 정도? 80점 이상? 80점. 네. 이제 올해는 85점이 되도록 5점만 더 노력. 파이팅.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교회 전도사 목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목사님들끼리 모을 때는 약간 괜찮아. 서로 말하는 거 빈도수나 뭐 이런 거 다 좋은 분들이고 근데 이게 목사님이 교인분들 만날 때는 너무 말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을 좋아하는 분들이 주로 목사라는 직업을 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끼리 모였으니 그래도 물론 우리끼리 모여도 혼자 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끼리 모여도 그냥 하루 종일 혼자만 말하다 끝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교인분을 만났을 때는 거의 한 8대2, 9대1 이렇게 혼자 말하는 퍼센티지가 그래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 약간 이제 그 고민이 조금 있는 거. 물론 어떤 분은 굉장히 듣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약간 질문이 많았고 그냥 일단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목사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미팅을 한 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소통을 위해서 만났을 때 목사님이 이제 너무 퍼센티지가 너무 많으면
성도 입장에서 그걸 컨트롤하기가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청년부에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거 조절하는 거 진짜 조금 중요하겠구나 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저는 유튜브로 제가 말을 평소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말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기님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는 어쨌든 퍼센티지가 저보다는 오히려 좀 더 높은 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저는 말을 많이 벌려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걸 말 많은 분들 유튜브를 하면 되는데 내가 이미 할 말을 다 해놨잖아요. 굳이 이렇게 만났을 때 굳이 말을 더 하고 싶진 않아요. 궁금하지, 지금 들어보고 싶은 건 약간. 하여튼 그래서 좀 중요한 문제 같긴 해요. 많은 분들이 시험 드는 걸 좀 봐가지고. 혹시 계기가 있어요? 이런 소통에 있어서 좀 더 그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만큼 혹시 약간 기억나는 계기라든지. 제가 원래 좀 말을 좀 잘 못하는 편이고 좀 내성적인 성향이다 보니 그래서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라도 배우면은 이런 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소통하는 거에 즐거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최근에 소통하는 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 이 양쪽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과 네. 만약에 내가 말씀 너무 썩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생각에 저는 그 강의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말수가 적은 분이 퍼실리테이터로 역할을 더 잘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좀 더 그 진중하고 좀 더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들었던 키워드 중에 인간에 대한 관심, 결국은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 그래야지 이제 꼭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잘 잡혀 있어야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잘 끌어낼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그 사람 안에 각자 내면에 좋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두의 의견이 중요하고 뭔가 정답을 딱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각자 좋은 것들을 끌어내고. 그건 좀 종합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심리학도 필요할 것 같고, 대화에 관한 거나 어쨌든 그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래야 좀 더 자기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교회는 지금 요즘에 좀 좋은 소식이긴 한데, 어쨌든 노은기 선생님처럼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올 때 새로운 모르는 분이 이렇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편안하려면 되게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오는 분도 부담은 되겠죠. 줌으로 오는 분도. 그렇죠. 나중이라도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거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말고 혹시 또 기억나는 포인트나 뭐 혹시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네네. 뭐 미션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존재 이유 뭐 이런 걸 설정하고 그다음 비전을 공유하고 뭐 이런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목사님들이 다들 이제 그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회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설교 때도 이야기하고 수요 예배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데 자기만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강화가 되는데 근데 그 비전 공유가 안 되니까 자기는 늘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답답해하고, 목사님은 자기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함께 그 우리의 그 미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잘 그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또 비전을 딱 공유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 미션이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고 수정하고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만 자기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할 때도 막 뭐 뭘 할지를 딱 그냥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 이런 거를 딱딱딱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핵심 가치를 뭔지를 딱 정립하고 이런 회의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회의를 모임의? 하면은 예, 핵심 가치. 예. 뭘 할지 계획,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만 좀 딱딱 해버리는데 그러면 좀 힘이 좀 약해지고 우리의 핵심 가치부터 잘 설정을 하고 힘들겠지만 예,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 모든 회사나 어떤 모임 운영하는 사람들 다 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거든 네. 뭐 아니면 뭐 봉사적인 일을 하는 거든 핵심 가치가 뭐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브랜딩이기도 한데 네.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이렇게 이런 미션을 공유하고 수행하고 이런 그 과정들이 사실 가능하려면 대화가 돼야 네.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네. 대화가 안 되면 그죠? 자기 강화 좀 슬프다 그렇게 하면. 자기만 알고 있고 구성원들은 잘 모르는데 예,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어떤 네. 리더가 네. 네. 어쨌든 계속 하는데 이제 혼자만 열정이 과해지고 약간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미션 자체에 대한 어떤 세팅 방법 이런 거 그런 것도 했는데 네. 제가 뭐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그냥 듣고 왔습니다. 또 사실 교회를 적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죠. 하여튼 저는 요즘에 교회 제가 경험한 교회 운영이 너무 구리니까 사실 아예 다른 그런 회사나 그런 것들 많이 봐요. 퍼실레이터 그런 책도 전자책으로 사놓긴 했어. 아직 안 읽었는데 사실 이제 읽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러고 약간 브랜딩 같은 그런 것도 그러니까 브랜딩 그 회사에서 고민하는 것도 꼭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일이기보다는 뭐 어떤 모임의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고 그게 이왕이면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거가 돼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거랑 관련된 건 좀 있는 것 같아서 고민도 좀 하고 있고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자기 가치 약간 흥근님도 흥근님의 퍼스널 브랜딩이 있을 거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도 교회 밖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 재밌더라고요. 조금씩 보고 있어요. 선한 걸 좀 배워보자. 이렇게 배울 거 많아요. 참. 민주주의랑 교회 관련해서 고민해본 적 있어요 혹시? 딱히 누가 얘기를 해본 것도 없어요. 교회는 민주적인 모임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민주적 모임이 돼야 해. 그냥 요것만 해서 안 되고 아까 그 퍼실레이터 교육할 때 브레인라이팅이라든지 뭔가 장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조금 구체적인 아이디어랑 활동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끝나버리니까. 그 중에 하나로 홍기님이 이렇게 영상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교회로 모임을 하는 분이 그런 퍼즐레이터를 공부하고 강의를 들으려고 이제 몇 시간 운전해갖고 와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여져요.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걸 고민한 이유가 뭐지라는 질문을 줄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오늘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감사합니다. 또 오실 때 있으시면 꼭 무조건 그때마다 찍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언제든 편하게 네. 편하진 않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